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편분의 사연은 공백기로 뽑아봤어요. 요즘에 공백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고, 제가 다른 채널 요 옆에 되게 좋은 채널이 있더라고요. 면접방향이라는 채널에서도 최근에 공백기에 대해서 또 물경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봤습니다. 물경력과 공백기,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피해야 될 내용인데요. 오늘 형편분의 사연을 보면서 이미 공백기가 너무 길어졌고 최근에 있었던 직장 경력도 뭔가 물경력으로 느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형편님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 형님. 저는 2개의 직장을 다녔고 총 2년 경력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경영을 전공할 때부터 공부보다는 일이 더 체질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휴학 없이 칼 졸업 후 일단 스타트업에서 뭐라도 시작해보자는 심정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스스로 일 잘러라고 자부하며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당시에 뭐 원래 보내셨던 메일을 읽어보니까 본인이 인정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진짜 나는 일 잘러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부끄럽게도 첫 번째 직장에서 1년 반 정도 근무, 1년 공백기, 두 번째 직장에서 1년 정도 근무, 현재까지 또 1년 넘게 공백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 직장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도 많고 추억도 많아 인정받으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일이 너무 재밌었던 나머지 저는 넘치는 열정만으로 퇴사를 선언했습니다. 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넘치는 열정이면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데 왜 갑자기 퇴사를 선언했을까? 퇴사 사유는 어학 실력을 늘려서 더 넓은 시장, 더 주도적인 위치로 가야겠다. 어학연수를 이유로 퇴사했지만 일정이 어우러지면서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계획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나 어학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제가 좀 포인트아웃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넓은 시장은 어학을 하러 간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실력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사팀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한국에만 있었죠. 그런데 저희 사업장이 해외로 점점 커지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 저희 사업부가 냈던 성과들을 해외에 이식하는 프로젝트의 PM을 맡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를 하나도 못하지만 통역을 붙여서라도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했던, 당신이 했던 성과를 여기에 좀 이식을 시켜달라, 이런 요청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물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어학보다는 여러분의 직무 전문성, 실력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 넓은 세계에 더 주도적으로 일하려고 어학연수 때문에 퇴사하시는 거는 지금 뭐 이 형편분도 스스로를 그때 정말 다시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많이 하시던데, 여러분 이런 선택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저희 영상을 조금이라도 먼저 보셨다면 아마 이런 선택을 안 하셨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여러분 해외 영업도요,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당연히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를 잘하면 물론 좋지. 근데 영업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해외 영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영업 직무가 이미 있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취업을 하고 싶어. 뭐 BTS의 국가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아니,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영업인 것 같거든. 그래서 해외 영업으로, 그들에겐 해외 영업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했어. 물론 우리나라의 뭐 문화가 아주 좀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문화가 물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찌됐건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한다 한들 우리보다 잘하겠어요? 안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네이티브끼리 있는 게 우리나라 영업부죠. 그 안에서도 A급 있고 C급 있고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일잘러와 일몰라가 나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더 넓은 시장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시장을 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는 어학보다는 먼저 여러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언어가 준비된 사람이 능력까지 갖추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언어를 뒤늦게 준비하겠다고 실력을 제끼고, 실력은 뭘로 쌓아요? 여러분들이 도전과 성공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실력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두 번째 직장부터 제 커리어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수출입 업무를 아웃소싱 받는 회사의 협력업체로 이직했지만 제가 생각한 커리어와 전혀 맞지 않는 회사라는 판단하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분이 1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이직했다는 사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년 정도까지는 뭐 굳이 그렇게 공백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생신입도 1년까지는 괜찮고 경력도 뭐 너무
너무 이게 짧게 이직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한 1년 정도까지는 너무 여러분들이 조급해질 필요가 없고, 일단 이미 여러분 퇴사하신 상황이라면 빨리 이직을 하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에 특별히 퇴사를 일단 무턱대고 했어. 그리고 나서 뭔가 자신감 뿜뿜하는데 잘 안 되고 나서 점점 자신감도 쭈글쭈글 되고 공백기는 길어지는 것 같아서 뭔가 조급한 마음에 이직을 한 경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때는 내 마음도 급하기 때문에 일단 길이 열리는 곳에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생신이 또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사 돌아가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알 수도 있는 경력이 있으시다면 꼭 회사에 대한 조사를 잘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현직자 인터뷰나 경제신문 스크랩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그 회사 업계 평판 정도는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내가 정확히 회사를 파악하지 않고 들어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회사가 나랑 잘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곳에서 또 결국은 퇴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퇴사를 하면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그 기간은 다 무경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맞고 정말 제대로 도전해봐야지 해도 쉽지가 않아.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은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100% 의욕 상실되고 몰입 안 되고 성과도 안 나요. 이게 반복되면서 회사의 그 어떤 동기부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그냥 무경력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1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3년이 근무했어요? 퇴사하는 순간 뭐예요? 무경력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어때요? 바로 이직이 또 안 돼. 그럼 이직 안 되고 공백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직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커리어를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력다운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이걸 기준으로 꼭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회사나 들어가지 마세요. 특별히 경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 특별히 공백기가 있어서 조급한 마음을 느끼는 경우 절대 함부로 이직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면접은 보셔도 돼요. 면접 보시고 회사에 지원하고 이건 하세요. 하지만 실제 입사 여부는 최종 계약까지 하시고 나서 안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 단계까지 신중을 기하셔서 고민하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고민을 좀 더 들어볼게요. 퇴사 이후론 가족 문제로 집을 케어하다 보니 어느새 훌쩍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다시 예전처럼 첫 번째 직무의 성취와 보람을 느껴보고 싶은데 퇴사 사유였던 어학 문제가 다시 발목을 붙잡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어학 문제가 발목을 붙잡는다는 게 지금 해외 취업을 하시는 게 아닐 텐데 왜 이런 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볼게요. 이제 와서 직무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금, 이 시간이 지나서 좀 그렇겠죠. 모든 형편들에게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싶을 지경입니다. 이미 제가 정리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이 형님, 너무 꼬여버린 저의 커리어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중요한 키포인트 역량이 부족한 채로 계속 몇 년 전 필살기를 붙들고 첫 번째 회사 똑같은 업무를 하는 곳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무역 직무를 토대로 제조사의 물류 쪽으로 방향을 바꿔봐야 할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주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 생각엔 그 처음에 무턱대고 퇴사한 때부터 좀 꼬였어요. 그 꼬이기 전으로 그냥 돌아가시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데 그때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뭐냐면, 내가 그 이후에 있어 쌓았던 경력, 공백기, 또 지금 공백기까지 해서 약 3년이 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이 기간을 내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만 하지 않으시면 아마도 우리 형편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직장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미 일도 잘하셨고 필살기도 나름 있으셨어. 근데 무턱대고 퇴사하고 뭔가 어학연수로 가면 더 저기는 파란새가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문제인데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다시 돌아보니 그때 내가 좀 성급했던 것 같고, 내가 다른 직무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했던 이 일이 가장 나랑 잘 맞더라. 그래서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는 이 기업에 지원하게 됐습니다라는 어떤 그냥 아주 진솔한 이야기죠. 내가 그 당시에 좀 미스했고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다 라는 어떤 피드백이 있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조사의 물류 쪽으로 가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직무, 산업, 직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셋 중에 2개 이상은 동시에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1개씩만 바꿔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저는 직무와 산업은 고정하시고 일단 커리어를 시작하셔라. 그리고 그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때 변화를 꾀해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우리 형편분 같은 경우에는요, 공백기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두 번째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 공백기가 꽤 길어요. 이 공백기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이전에 내가 뭔가 단추를 잘못 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으로 빨리 돌아가셔서 공백기 없이 또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커리어를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가 원래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오늘 제가 우리 형편분께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 한 분의 사연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생각해 볼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 링크로 여러분의 고민을 보내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봐도 여러 가지 포인트들 또 저의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만의 인사팀장이 되어서 여러분께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어쩌다 보니까 옆집 면접왕 형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면접왕은 참 좋은 채널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영상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